우리는 기분이 좋거나 힘이 넘칠 때 어깨가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또 기분이 안 좋거나 지쳐서 힘이 없을 때 어깨가 축 처졌다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지친 사람에게 힘을 내라고 할 때 어깨를 만지며 다독여주는 것 아닐까요? 이러한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은 어깨를 단순히 인체의 한 부위가 아니라 힘이 나오는 곳이자 힘이 빠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깨에는 4개의 힘줄이 있고 양쪽을 합치면 무려 8개의 힘줄이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힘줄 중 하나라도 손상을 입게 되면 제대로 힘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어깨 힘줄이 손상되면 팔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서 일상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무엇보다 아주 통증이 심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어깨의 건강관리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냥 아리고 팔을 이거 떼가 가는 것 같아요. 예. 너무 아파서 똑바로 누워 자지도 못하고요. 밤 되면 더 아픈데. 이리 넘어가면 이상은 못 넘어갔어요. 그때 아파가지고. 노화가 진행되면 우리의 인체는 다양한 퇴행성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움직이는 어깨의 경우 40대 이후부터 퇴행의 증상을 보이는데요. 대표적으로 회전근개 파열과 오십견이 있습니다. 특히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는 시간이 지나도 저절로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고 빨리 치료를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통증이 심한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특히 밤에 그 통증이 더욱 심해져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고통까지 뒤따릅니다. 활력 있는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어깨 건강을 지키는 방법과 회전근개 파열의 모든 것을 한승철 원장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근개는 어깨 관절을 감싸고 있는 4개의 근육을 말합니다. 이렇게 어깨 뼈 주위를 둘러싸고 있어서 어깨 관절의 안정성과 운동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어깨를 많이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 뼈랑 뼈가 이렇게 부딪히면서 자연스럽게 퇴행성 변화를 겪게 됩니다. 퇴행성 변화가 심해지면은 여기 힘줄이 조금씩 파열이 하게 되고요. 파열이 조금씩 점점점 진행하면서 환자분은 이제 증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퇴행성 파열이 아니더라도 어깨를 많이 사용하시는 골프라든지 배드민턴, 탁구 등 스포츠 활동을 많이 즐기시거나 식당일 같이 반복적인 작업들이 많으신 경우에는 파열 자체가 나이에 비해서 일찍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다시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부산 진구에 있는 H병원. 유난히 긴장돼 보이는 권영보 씨. 오늘 수술을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회전근개 파열로 통증이 너무 심해 수술을 결정한 영보 씨는 오늘로 그 고통이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30년 넘게 타일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타일 일이 좀 힘들어요. 타일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큰 데다 막 그 사물에 올려가고 막 이렇게 또 들어서 올리고 하니까 어깨를 많이 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무리가 온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도 별게 생각을 안 했죠. 이제 병원을 모르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뒤로도 잘 안 가지고 뒤로 안 간 지는 이제 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왔죠 병원에를. 옷도 이제 살짝 들어가지고 이래 빼가지고 겨우 빼가지고 이래 옷 벗고. 좀 아프다 하면 뭐 근육통인가? 그 약국 약 사다 먹으면 또 괜찮고 다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요 근래 와서는 아프다고 자기가 호소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병원을 가보자 해가지고 와서 진찰하니까 그 이제 뭐 충격파 그걸 해보자 해서 그걸 해보고 안 되면 이제 정밀 검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치료를 했어요. 근데 그거 치료해도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MRI 검사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수술밖에 방법이 없다. 이제 그 파열이 다 끊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놔두면 점점 놔두면 인공관절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수술을 결정하게 됐죠.
긴장된 마음을 숨기고 수술을 준비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는 영보 씨. 옆에서 연신 마음을 달래주는 아내의 말도 지금은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살아오면서 수술이라고는 처음이라 그런지 마음이 더 무거운가 봅니다. 드디어 수술실로 가는데요. 지금까지 힘들었던 영보 씨의 시간이 오늘의 수술로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완전 파열된 힘줄의 경우에는 이제 계속 어깨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힘이 계속 가해지기 때문에 파열 범위가 커지거나 당겨져 올라가거나 봉합이 점점 힘들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봉합 수술을 시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분들 중에 관절 수술은 최대한 마지막에 하라고 하던데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이야기는 인공관절 수술에 대한 얘기고요. 인공관절은 다른 치료 방법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회전근개 파열은 상태가 지나면서 점점 나빠지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하시는 것이 좋고, 결과적으로는 어깨 상태가 인공관절이 필요한 상태로 진행하는 것을 막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드디어 수술이 진행되는데요.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 대부분 관절 내시경 수술을 시행하게 되는데 어깨에 1cm 정도의 구멍을 만들어 카메라와 수술 기구를 삽입해서 봉합하게 됩니다. 작은 구멍을 통해 수술을 함으로 어깨 관절의 정상 근육이나 인대 등의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 파열된 힘줄만 수술을 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수술 후에 재활도 빠르다고 합니다. 네, 지금 관절 내시경 수술을 하고 계시고요. 어깨 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크게 째고 수술하는 게 아니고 1cm 정도 되는 구멍을 한 3개에서 4개 뚫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안에 물로 계속 씻어내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저희 감염 가능성도 많이 떨어지고 기구를 좀 줄까요? 프로브. 보시듯이 이제 관절 안에 수술 기구만 삽입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주위에 정상 근육이라든지 인대 손상이 없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으십니다. 관절 내시경 수술의 경우 수술 시간이 짧고 신체적 부담이 적어 요즘 많이 시행되는 수술인데요. 출혈이 적고 환부 노출이 없다 보니 부작용이나 합병증의 위험도 낮아서 고령의 환자분도 무리 없이 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힘줄을 좀 봉합을 하고 어깨에 걸리는 부위를 제거해주면은 대부분 환자들이 예전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회복되었다고 해서 예전과 똑같이 무리하게 어깨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파열이 또다시 천천히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 이후에 증상이 좋아졌다고 해서 무리하게 어깨를 사용하지 마시고 아껴가며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른 아침이지만 병원 대기실은 환자들로 가득합니다. 특히 회전 근개 파열로 내원하거나 수술을 한 환자들이 많은데요. 많은 환자가 회전 근개 파열을 단순하게 어깨 근육에 무리가 가서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이라 가볍게 생각하고 방치해 심해진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박순일 씨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순일 씨는 수영장을 갔다 오른쪽 팔이 안 돌아간다는 강사의 말에 이상을 느껴 병원을 찾게 됐다고 하는데요. 박순애님 같은 경우에는 어깨가 점차적으로 힘이 안 들어가고 야간에 통증이 심해서 불편해서 수술하신 분이십니다. MRI 검사상에서는 회전근개 힘줄 파열이 확인이 돼서 내시경 봉합 수술을 시행하고 현재 재활 중이십니다. 이 환자분 경우에는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이 되는 충돌 증후군 소견이 엑스레이상에서 확인이 됩니다. 회전근개 힘줄 위에 있는 견봉에 뼈가 자라나서 힘줄이 지나다니는 길이 좁아진 소견이 보이고요. 이러한 부위는 봉합 수술을 할 때 견봉 성형술을 통해서 깎아주게 됩니다. 수술 후에 자라난 뼈가 없어지고 공간이 넓어진 것도 확인이 됩니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오시느라 안 힘드셨어요? 네. 예, 괜찮습니다. 어제 뭐 밤에 통증은 좀 괜찮으세요? 뭐 예, 아프시고 하신 예, 거는? 네. 지금 수술한 지 한 5주 정도 되셨거든요. 예, 예. 이제 뭐 보조기 힘드실 텐데 네. 한 일주일 정도만 더 차시면 되고요. 일주일 더 예. 예, 예. 이제 6주 착용하시거든요. 예, 예. 팔 약간 이렇게 움직이실 때는 좀 어떠세요? 많이 좀 좋아졌습니다. 조금 이렇게 돌리는 거. 지금 예. 아마 수술하시고 예. 지금 어깨가 지금 좀 많이 굳으셨을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적극적으로 이제 재활을 시작할 건데 약간 네, 이 보조기 안에서 이렇게 조금 움직이시면서 운동을 네. 해주시면 좋거든요. 예. 그래서 엑스레이 보시면은 선생님의 여기 이제 말에 어깨 순애 관절이 씨는 이제 조금 힘줄을 안심이 잡아주는 되나 봅니다. 부분인데 지금 힘줄이 잘 잘 잡혀 연결돼 있어가지고 다음 위치가 주부터 재활을 괜찮으시거든요.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걱정하실 이제 건 일주일만 없고 지나면 뭐 보조기도 시술할 벗을 수 때도 있다고 하니 있으니까 한결 마음이 다음 가벼워집니다. 주부터 좀 재활 시작하도록 하실게요. 박순희 씨가 진단받은 어깨 충돌 증후군은 어깨 힘줄인 회전 근개가 그 위에 있는 견봉뼈와 부딪혀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인데요. 염증이 생기면 점액낭이 붓고 견봉이 아래로 돌출돼 팔을 올릴 때 어깨 앞쪽과 가쪽 통증이 점점 심해져 야간통과 함께 아픈 어깨 쪽으로는 눕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지금 환자분은 현재 수술 후에 5주가 경과된 상태이고요. 아직 일주일 정도는 더 보조기 착용이 필요로 합니다. 아직 봉합된 힘줄이 치유되는 것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태고요. 관절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이 이제는 제법 차가워졌습니다. 게으름을 피워볼 만도 하지만 박순예 씨는 오늘도 아침 운동을 거르지 않는데요. 매일 아침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녀에게는 더 없는 행복입니다. 보조기를 떼고 처음 나온 운동이라 그런지 몸도 마음도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가다 보면은 이제 조금씩 받고 일을 하다 보면 나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 이야기는 하시더라고요. 이제 뭐 여행도 다니고 이제는 뭐 산도 좀 다니고 뭐 이제 좀 다녀야지. 이제 경기도 경기 많고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막 다니지는 못하지만은 이제는 그것도 없어지고 내도 몸도 괜찮아지고 이러면은 여행도 가고 이제 다녀야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쭉 한번 올려보시고 자, 옆으로 뒤쪽으로 한번 넘어볼게요. 뒷짐. 수술을 하고 오늘로 딱 6주가 되는 날. 드디어 보조기를 떼고 첫 진료를 받는 황수정 씨. 그래서 그런지 수정 씨의 표정에서 홀가분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아직은 조금 어깨가 불편하지만 보조기를 차고 있을 때 불편했던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은 이렇게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운동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네. 집에서 운동하시는 것도 중요하시거든요. 네. 회전근개 파열 치료에서 수술만큼이나 재활 치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봉합된 힘줄이 뼈에 다시 붙을 때까지는 보조기를 착용해서 봉합된 힘줄을 유지를 시켜줘야 합니다. 6주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보조기를 풀고 관절이 굳은 것을 풀어주는 재활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운동 범위를 회복하는 도수 치료, 이제 물리치료사가 직접 풀어주는 도수 치료를 시행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일상적인 어깨 사용도 가능하게 되고, 근데 하지만 수술 후에 약 3개월까지는 어깨에 무리가 가는 활동을 제한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간들은 사실 환자분 수술상에서 힘줄의 상태라든지 봉합 정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고, 좀 파열이 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조기 기간을 좀 늘린다든지 재활을 천천히 시작하는 등 환자에 맞춰서 조절하고 있습니다. 일 년 전 수술 후 오랜만에 검진 날이라 그런지 얼굴이 조금은 긴장돼 보이는 권혜순 씨. 수술하고 나서 일상생활에 전혀 불편함이 없지만 병원만 오면 괜히 마음이 불안해지는데요. 괜찮을 거라 다독이며 마음을 추슬러 봅니다. 팔이 아프게 된 경위는 지부니까 안만캐로 일을 많이 하고 시장에 가서 무거운 짐도 많이 든다니까. 제가 또 종갓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안일이 벅차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뭐 한 65세, 한 60세 조금 넘어서부터 팔에 진통이 왔고 진짜 많은 병원으로 많이 내원을 했죠. 그거 말로 다 표현을 하겠습니까? 완전 뭐라 해야 될까? 너무 무겁게 많이 아팠어요. 그냥 아리고 팔을 이거 떼가가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이고, 오랜만에 뵙네요. 예, 앉으시죠. 예. 문을 좀, 예, 예. 어머니 좀 어떠세요? 지금요? 예, 예. 지금은 많이 예. 살 것만 같아요. 어머니 이제 수술하신 지 1년 지나셨거든요. 예, 그 엑스레이도 지금 상태 괜찮으시고 옛날에 이제 뭐 봉합했던 저 부분이야 뭐 튼튼하게 봉합이 되셨으니까 괜찮으실 거예요. 엑스레이 괜찮고 좋으시네요. 뭐 아프신 건 없으시고요. 네, 지금은 완전 뭐 100%다 모든 것이 예, 예. 원장님 덕분이죠. 감사합니다. 예, 예. 어머니 그좀 체크를 할 건데 우선 팔 이렇게 위로 이렇게 쭉 한번 올려 보실까요? 아예 끝까지 다 올라가시네요. 네, 올라갑니다. 그리고 옆으로 20도 해서 다 됩니다. 이렇게 넘어가시고 뒷짐도 한번 해보실래요? 예. 좋으시거든요. 이렇게 어깨 돌리실 때는 어떠세요? 상관없어요. 괜찮으시고요. 네, 아주 좋아요. 어머니 뭐 힘주고 이러시는 것도 다 안 아프고. 힘주는 것도 할 수 있는데 이제 미래를 위해서, 예, 예. 다음을 위해서 해놔도 다칠까 싶어서 예. 애기서 일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지금 1년 지나셨으니까 이제 좀 안정적인 시기기는 하신데 그래서 힘 많이 주고 이러시는 거는 좀 조심을 하시고요. 완전 다 들 수 있는데 제가 아끼는 편이지. 예, 예. 예, 권혜수님의 경우에는 어깨 통증이 심해서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많이 받으시던 분이십니다. 하지만 뭐 수술하라는 이야기는 듣지를 못해서 수술은 안 하고 보존적 치료만 하시던 분인데 본원내원에서 시행한 MRI를 보시면은 회전근개 힘줄 4개 중에 3개가 파열돼서 파열도 오래되고 힘줄 자체도 많이 당겨져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관절 안에 염증도 심해서 어깨에 힘을 주는 일은 거의 할 수가 없는 상태였고요. 이런 광범위 파열의 경우에는 파열된 힘줄을 봉합해도 재파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술할 당시에 당겨져 올라간 힘줄을 꼼꼼히 박리를 하고 힘줄의 봉합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수술 시간 자체도 일반 파열 환자에 비해서는 좀 더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권혜수님의 경우에는 다행히 파열 정도에 비해서 힘줄 상태가 괜찮은 편이라서 봉합 자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현재는 수술하고 1년이 경과된 상태고 환자분 관절 운동 범위도 모두 회복해서 잘 사용하시고 일상생활에서 별다른 통증도 없이 잘 지내고 계십니다. 알록달록한 동네 분위기가 이른 아침의 공기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은데요. 이곳은 바로 혜순 씨의 집입니다. 어깨가 아팠을 때 어떻게 가만히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집에서도 쉴 새 없이 바쁜데요. 집안 곳곳을 누비는 청소기의 요란함으로 혜순 씨의 아침은 시작됩니다. 억만금이 아니라 천만금을 줘도 조선 땅을 다 줘도 못 바꾸지요. 네, 이거 정말로 얼마나 이제 이 어깨가 소중한지. 혜순 씨가 가장 사랑하는 일이 바로 화분을 돌보는 거라고 하는데요. 매일 아침 화분에 물을 주고 이리저리 닦고 애정을 한참 쏟고 나서야 혜순 씨의 화분 사랑은 끝이 납니다. 몸이 괜찮아지니 자꾸만 움직이고 싶은가 봅니다. 네, 완전히 사는 활기를 찾았어요. 제 3의 활기를. 그래가지고 수술 전에는 식사를 밥을 먹으려면은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 탁자에 있는 걸 찍어 먹어야 되는데 지금은 다 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완전 다 너무 진짜 사는 게 행복해요. 오랜 시간 일을 했던 임두룡 씨는 3개월 전부터 증상이 심해진 오른쪽 어깨 때문에 일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아직도 뭔가 더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은 앞서지만 지금은 일보다 건강을 먼저 챙겨야겠다는 생각에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잡아봅니다. 팔에 힘이 없어요. 이 부분. 이 부분 어깨 쪽에 가라는데 저런 어깨 처음으로 맞을 좀 있는데 이 부분이 저는 힘이 없더라고요. 힘이 좀 없고 뭐로 놓으면 이게 이 부분이 근육이 당겨요. 늘 아픈 게 아니고 뭐로 달라 누웠을 적에 이 한마디로 힘줄이 당긴다. 예, 이래 되면 보통 너무 아프잖아요. 이 부분이 염증이 지금 상했으니까 이리 넘어가면 이상은 못 넘어갔어요. 그때 아파가지고. 예,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예. 좀 어떠셨어요? 예, 팔이 많이 첫날 주사 맞고 예, 예. 그때 사실 병원 올 적에는 뒤에 예. 눈 닦기도 힘들었고 기력이 이리 켜기도 이리까지 올라가면 아프고 이랬는데 예, 예. 주사 맞고 충격파 치료 예. 하고 이러니까 지금 많이 좋아졌죠. 예, 아버님 좀 체크 좀 해볼게요. 예. 쭉 한번 올려보실게요. 요 정도 올라가시고 뒷짐 한번 해보실까요? 뒷짐 여기까지. 여기서는 지금 또 치료는 조금 더 받으셔야 되는데 여기 힘줄이 예. 뭐 두께 중에 한 50% 정도가 좀 파열이 있으시거든요. 예. 뭐 사진상에서는 MRI상에서는 이렇고요. 뭐 그림 보시면은 이쪽에 여기 요 견갑하건 여기 힘줄이 좀 찢어져 있으신 거거든요. 여기 사이로 지나가는 이 이두박근 힘줄도 염증이 좀 많으셔가지고 지금 치료 효과는 뭐 주사 치료도 괜찮으시고 충격파 치료도 효과를 잘 보시고 계시는 상태세요. 뭐 이대로 뭐 주사 치료 이어서 계속 하시고 약도 좀 더 드시고 하시면은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임두령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3, 4개월 전부터 우측 어깨 통증이 심하고 팔에 힘이 빠지는 증상으로 오셨습니다. 팔이 뒤로 돌아가는 것도 힘들고 야간에 통증도 심해서 잠을 깨는 경우도 많으셨다고 하십니다. 이학적 검사상에서도 회전근개 손상이 의심돼서 MRI 촬영을 하게 되었고요. 환자분 MRI 검사상에서는 이제 회전근개 중에 앞쪽에 있는 견갑하건에 부분 파열 소견이 보이고 이두박근 힘줄에도 염증이 많이 관찰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힘줄이 완전히 파열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시행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임두룡 씨는 주사 치료와 체외 충격파 치료를 받게 됩니다. 두룡 씨가 받게 되는 보존적 치료는 관절 통증을 일으키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소염제 약물과 연골 주사 같은 주사 치료를 기본으로 하고 파열된 힘줄의 재생을 돕는 DNA 주사나 체외 충격파 치료도 같이 시행한다고 합니다. 주사 치료 후 체외 충격파 치료를 받는 두룡 씨. 통증이 있는 부위를 전반적으로 이동하다가 극심하게 아픈 부위가 나타나면 충격파의 세기를 조절하면서 아픈 부위에서 좀 더 머물면서 치료를 진행하는데요. 제외 충격파는 일주일 단위로 시행해주면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체외 충격파는 그 이름처럼 몸 밖에서 충격파 파동 에너지를 통증 부위에 가해서 치료 효과를 주는 비수술적 치료 방법입니다. 충격파가 손상된 힘줄이나 인대 조직에 미세하게 손상을 일으키게 되고 따라서 회복 기전이 일어납니다. 회복 기전이 일어나면 혈액이랑 산소의 공급이 늘어나게 되고 자연적으로 치유를 촉진하게 됩니다. 소염작용을 통해 증상을 호전시키는 스테로이드 주사에 비해서는 힘줄 자체의 치유를 촉진하기 때문에 좀 더 근본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치료 시에 통증을 제외한 특별한 부작용은 없는 편이라서 당뇨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분에게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뜻한 햇볕이 내리쬐는 가을의 아침. 치료를 받고 나서인지 두룡 씨의 오늘 아침은 유난히 몸이 가벼워 보입니다. 딸이 아프면 병원에도 가야 돼. 아픈 거는 3월부터 아팠지. 그래. 아파가지고 8월달 한 5개월 경과됐네. 말을 잘 들어야 돼. 언제부터 병원 가라 해도 안 가고 그래서 또 말을 끝내봐라 병을 키워갖고 일한다. 아프다 보면 다 끝까지 하면 가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무조건 무서워서 말씀 듣고 그래. 뭐 완치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래. 잘 낫거든. 걸레질도 좀 해주고. 물청소 그거는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아마 그 이상은 기대하지 말고 예, 그것만 해가지고 막 둘이 이제 뭐 한 10년 뭐 건강히 삽시다.
아팠을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상이라 그런지 이렇게 집 앞 놀이터에서 운동을 하는 하루하루가 참 소중합니다. 팔을 들지도 못해 힘들어했던 시간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이렇게 아내와 다정하게 운동을 할 수 있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아프다고 짜증만 부리던 남편이 밉다가도 힘들어하던 모습이 안쓰러워 마음이 아팠다는 인숙 씨는 오늘도 남편 곁에서 떨어질 줄 모릅니다. 최근에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개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골프라든지 테니스, 배드민턴 등 어깨를 많이 사용하는 활동적인 취미 생활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60대, 70대가 되어도 본인이 하시던 일을 계속 지속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이런 활동적인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깨 건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단계까지 방치되게 되면은 수술 후에 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더라도 증상을 방치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의해서 정확히 진단 후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어깨 통증은 노화의 현상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열심히 인생을 살아왔다는 증거이기도 할 겁니다. 꾀부리지 않고 매 순간 주어진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해온 결과이기 때문에 그 고통이 더 안타까운 것 아닐까요? 그러나 일상은 쉬지 않고 계속되기에 잠깐의 휴식도 허락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휴식의 순간을 놓친다면 일상 또한 영영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어깨 통증, 적절한 시기에 치료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친 어깨에 휴식을 주고 다시 날개를 달아 활기차게 날아오를 수 있도록 어깨 치료를 시작해보는 것 어떨까요?